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보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쯤 이 줄다리기 해보셨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줄로 줄다리기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울산 중구의 대표 축제입니다. 큰 줄 당기기로 유명한 마두이 축제가 올해부터는 태화강 마두이 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좋아요. 6월 23일 금요일부터 3일간 진행될 태화강 마두이 축제,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하면 더 커질 수 있는 힘을 제대로 보여주시면 참 멋지고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울산시대 저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울산시대 다 같이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화제가 된 지역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3호 철새마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상 4층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는요, 내 외국인 관광객 모두 이용할 수 있고요. 침실과 공유 주방은 물론 옥상 전망대가 마련돼 3호대 숲의 백로와 땔까마귀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울산 도심에서 10대 여학생 2명이 20대 여성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인사를 하지 않아서였다고 하는데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얼굴을 때리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한 20대 여성 2명은 결국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계속해서 3위는 불법 촬영입니다. 지난 8일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장실에서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잡고 보니 이 남성 같은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어서 2위는 조심하세요입니다. 최근 남구 일대에서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나타나며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야행성인 멧돼지는 대부분 밤에 많이 출몰한다고 하는데요. 멧돼지를 발견하면 등을 보이지 말고 나무와 같은 장애물에 몸을 숨기는 것이 안전하고요.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움직이는 등 멧돼지를 흥분시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화제 키워드 1위는 판매입니다. 울산의 시내버스 정류장 92개 이름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울산시가 세수 증대에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이 버스 정류장 명칭을 판매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우선 판매 대상은 정류장 500m 반경에 사립대학이나 병원, 은행과 같은 기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3년간 정류장 표지판과 노선 안내도, 버스 안내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 관련 소식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남미경 평론가를 깻잎 평론가로 일단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오늘따라 저 엄청나게 머리를 딱 붙였어요. 네. 깻잎처럼. 네네. 네. 자, 울산시가 넉넉지 않은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버스 정류장 이름을 판매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울산시가 올해도요. 네. 버스 정류장 이름을 민간에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도? 네. 울산의 그 버스 정류장이 3,600개가 넘습니다. 와. 네, 이 중에서 번화가 쪽으로 해서 92개 버스 정류장 이름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버스 정류장 이름을 판다는 건 말 그대로 사업장 이름을 정류장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로 들면요, 이게 삼산동 백화점 그 사거리 앞에 이 버스 정류장 이름이 예전에는 현대백화점 앞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병원 이름으로 아예 바뀌어 있습니다. 네. 병원 이름으로? 네. 오, 그러면은
정류장 명칭이 바뀐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장 이름을 통째로 해서 정류장 이름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존의 그 정류장 이름은 그대로 쓰고 그 이름 옆에 괄호를 만들어서 괄호 안에 사업장 이름을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름 가로 열고 바뀐 이름. 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이제. 특히나 네. 병원이나 학교처럼 홍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정말 많이들 원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정류장 이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뭐 표지판이라든지 또 버스 노선 안내도 이런 이제 정류장 이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스 안에 보면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안내 방송에서도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뭐 사업장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울산시 입장인 또 세수를 늘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정류장은 땡땡병원 앞입니다.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나가죠. 네, 네. 아,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조건이 까다로울 것 같아요. 조건이 그냥 대충 그래 이렇게 팔고 뭐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네. 버스 정류장 이름으로 불리려면 아무래도 정류장과 가까워야겠죠. 그래서 반경 500m 그 반경에 있는 사립대학이라든지 뭐 병원, 사업장을 우선으로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게 울산시의 입장이고요. 네. 또 사실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공짜로 줄 수 없죠. 그렇죠. 누구나 달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3년간 이름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습니다. 네. 야, 거기 내 이름도 들어가면 뽀시기 정류장입니다. 뭐 그것도 재밌겠는데. 네. 아, 그러면 사용료라고 해야 할까요? 네. 사용료. 그거 얼마 정도예요? 정류장마다 사실은 좀 꽤 차이가 나거든요. 아, 나겠지. 네. 번화갈수록 더 비싸겠죠. 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의 그 버스 정류장 10곳이 판매가 됐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비싼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아실까요? 가장 비싸게 팔린 정류장. 여보세요. 네. 내가 지금 버스 정류장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 서울 시골 사람인데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가장 번화가 번화가라고 하면 내가 들은 게 있으니까 네. 삼산동이 아무래도 비쌀 것 같아. 네, 삼산동. 시외버스 터미널역이 가장 비싼데요. 어느 정도 돼? 감을 못 잡겠어. 7,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7,200만 원. 네. 720만 원이 아니고. 네, 7,200만 원입니다. 우와,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팔리지 않은 버스 정류장 중에서 가장 비싼 곳이 울산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인데 여기 이제 정류장 이름을 사용을 하려면 최소 6,2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까 6,200만 원. 네, 만만치 않은 금액을 내야 하는 거죠. 네. 오, 그 정도로 비싸게 돈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 효과가 크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버스가 시민에 발휘되고 있잖아요. 네. 불편이나 혼란은 이거 없어야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정류장 이름으로 이제 그 공공기관의 명칭을 쓰거나 뭐 어디 사거리 이렇게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 이유가요. 이름만 들어도 사실 그 정류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울산시가 이 정류장 이름을 판매하겠다고 하는 곳이 뭐 대학이라든지 또 병원, 기업체 이런 민간입니다. 그러면 이 민간 이름을 이제 정류장 이름으로 사용을 하면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혼란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시가 좀 제 생각에는 적절한 좀 시민을 거쳐서 최대한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이 정류장 이름을 팔 때 보면 이제 기간을 3년으로 이제 정하는데요. 아, 3년? 예, 예.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사업장 이름으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3년 이후에 다른 사업장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또 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다면 이 사업장하고 울산시가 좀 잘 합의를 해서 다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재계약할 수도 있는 네. 거를 하여튼 협의를 하는 게 네, 서로가 이 그렇죠.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세수를 늘려서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버스 정류장 이름 변경으로 시민들이 헷갈리거나 불편하지 않은지 이거 잘 살펴야 돼. 그리고 여론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버스 정류장 하나 오늘 사가지고 갈까 모르겠네. 울산의 모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참 답답하네 이거.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이 바로 그 붙잡힌 학생이라고요? 네, 지난 8일 낮 12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한 여성으로부터 경찰이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울산의 모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서 몰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이 남성을 붙잡고 있으니까 좀 빨리 와달라는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호. 이후에 그 인근 지구대 경찰이 이제 도착을 했고요. 네. 현장에서 2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성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남학생인 것으로 바로 밝혀졌습니다. 이 학교에? 네네. 야, 참. 아니, 남학생이 여학생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기가 지금 여학생으로 착각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럼 경찰이 네.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제 확인했을 텐데 네. 증거가 나왔습니까? 이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 현장에서 다수 여성들의 그 신체가 담긴 영상과 사진을 확인을 했고요. 또 피해 여성의 이 진술에 따르면 이거 중요하죠. 네, 이 남학생이 바로 옆 칸에서 이 휴대전화를 그러니까 발이 있는 쪽으로 밑으로 이제 그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서 이 촬영을 하다가 이 피해 여성에게 발각이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참 이 여학생도 당황했을 텐데 침착하게 신고를 잘했네요. 네. 예? 네. 그런데 여자 혼자서 남학생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출동한 경찰에 제가 직접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했어요? 네, 목격자가 사실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남학생이 다행히 이제 발각이 된 이후로 도망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도망가지도 않고 네, 그냥 순순히 그렇죠. 아니 일부러 잡히려고 지가 노력을 했나?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왜 이래? 여성이 힘으로 뭐 남학생을 제압을 했다거나 뭐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었을 때는 남학생도 좀 범행을 인정을 하고 어떤 그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오히려 겁을 먹고 죄인이 된 표정으로 있었다. 그리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불러줄 정도로 다행히 수사에 협조적이었다. 이렇게 경찰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조사 아주 철저히 해야겠는데 이게 무슨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 사건인지 이거 참 그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요. 이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대학생인데. 예, 또 이제 몰카범의 경우에는 사실 불법 촬영을 한 사진 등을 삭제를 했다거나 다른 뭐 SNS 등에 또 유포를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경찰이 이 남학생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분석이 나오면 이 남학생이 여죄가 있는지 또 다른 어떤 구체적 그런 범행 사실들이 있는지를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가끔 이런 소식이 들으면 도대체 숨어서 왜 이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예? 불법 촬영은 정말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든지 다 써 있어요. 범죄라고. 몰래 이 촬영하는 거. 이런 뉴스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걱정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딸 가진 부모님들 특히. 수고하신 우리 평론가에게 박수 보내주십시오.